나마스테, 나마스칼. 주말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아마도 이번 주에는 이제 곧 추워진다니까 뭐 여력 있는 분들은 그 김장을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김장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쯤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제가 김장을 했었던 그 행사를 유네스코에서 하는 한국 무형문화유산 김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3년 정도를 행사를 했었어요. 원래 그 김장은 원래라는 건 없겠지만 눈이 한번 내려서 모든 그 벌레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눈에 한번 맞으면 이제 더 이상 놀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눈 맞은 배추를 돌려서 김장을 해야 그 빨리 쉬지도 않고 또 그 맛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추워서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 예전에는 이제 김장독을 땅에다 묻죠. 날씨 좋은 날은 아무래도 김장김치 자체가 발효식품이라 햇빛 따뜻하고 온도가 좋으면 빨리 발효되겠죠. 그래서 추운 날 묻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박테리아, 세균류의 그 공기 중에 흘러다니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숙성을 위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추운 날 땅에 묻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다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추운 날 손 얼어가면서 얼음 깨가면서 예전에 김장 얼음 물 뺄 때 얼음 배추 이렇게 떼어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보고자 하신다면 제가 한번 그걸 올려놓겠습니다. 김장 시즌이니까.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너무 바삐 움직여서 그 혼자 연출, 감독, 촬영, 그리고 또 저를 찍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한 곳에서 고정된 공간에서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서 뭐 촬영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좀 하루 바쁜 일상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했는데, 카메라 갖다가 삼각대를 내려놓는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뭐 참 괜찮은 장면,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데 떼어내서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술을 묻는 그 부분에서 포크레인이 이제 그 제가 묻어놓은 솔 근처를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렇게 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그건 좀 주의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삽을 들고 이제 제가 좀 파봤죠. 그랬더니
한 15년 정도 전에 어떤 친구하고 같이 거기 가서 거의 우통벗고 그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긁어내고 흙을, 그래서 술을 묻었었어요. 딱 그거를 건드렸더라고 크레인이. 굳이 파낼 생각은 없었는데, 파올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걸 이제 파왔습니다. 힘들게 마치 그 고고학에서 유적 발굴하듯이 흙 속에 들어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왔어요. 그 중에 한 큰 통 것들은 아마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크레인을 동원해서 뭐 왔다 갔다 할 때 그랬는지 이게 깨져서 그리 다 샜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수통 중간짜리 하고 큰 거,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들 해서 한 4개 정도는 비어 있어요. 오히려 작은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꺼내 온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묻은 것은 한 50개 정도 묻었습니다. 제가 그 취미로 오랫동안 그 술을 담았는데, 사실 저는 먹지는 않아서 담근 술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양은 많아요. 그 술을 굳이 취미생활로 만들었던 것은 아버지가 취미생활을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듣고, 오래된 것 중에 뭐가 좋으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오래된 것은 낡아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했는데, 아버지는 좋은 친구와 오래된 친구, 그리고 오래된 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젊었던 시기,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런데 나이 좀 먹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를 회상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된 친구, 오래된 술. 그래서 언젠가 그 오래된 술을 그 오래된 친구하고 나눠 마시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년 그래도 잊지 않고 3-4개씩은 담았던 건데요.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건 안 담아본 술이려니 하는 것은 다 담아봤습니다. 살아있는 것, 보통 그 뱀주, 독사주 이런 것은 못 담아봤어요. 저는 성격도 안 맞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술 담았다는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뱀주를 담아서 허리 아픈 사람들 주지 그랬느냐고, 본인이 못 마시면. 저는 제 성격이 맞지를 못해서 살아있는 건 차마, 물론 과일 뭐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뱀은 술 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담아볼 걸 그랬나? 그때는 뱀도 흔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술을 꺼내다 보니까 같이 묻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같이 마시자고 하면서 힘들게 묻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에서 지워졌으니까요.
15년의 시간은 그렇게 멀더라고요. 어쩌면 어제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술을 묻는 일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집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술들이 구석구석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또 새기도 하고요. 무슨 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오랫동안 시간만 가고 있어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되겠다 했던 건데, 여름이나 뭐 다른 시기는 땅에다 묻는 게 별로 좋지 않고 딱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돌아오는 이 시기쯤, 땅이 얼지 않았을 때, 이때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땅에다 묻는 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두어 가지 꼽으라고 하면요, 일단 술은 담근 술을 얘기해요. 과일주 이런 거 화학적인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알코올의 삼투압적인 힘으로 그 성분과 약성, 향기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약성이라고 말하면 재료를 약재라고 할게요. 고거나 찌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훈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재료에 적당하게 맞는 것들을, 그래서 그 원료의 성분이 제대로 추출되고 이렇게 망실이나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한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죠. 배합도 적정한 양과 적정한 재료들이 서로 어울려야 되는 거. 그래서 약재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하지요. 근데 고거 찌고 삶고 데치고 모든 것들 다 좋은데 그것도 일단 일종의 화학적인 변화죠. 알코올은 알코올 자체가 가진 그 힘으로 쭉 빼서 알코올 따로, 물 분자 따로, 맛과 향 따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서로 조밀해집니다. 그걸 보통 술이 잊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도주,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거는 발렌타인 24년산 이렇게 알아주고, 또 직접 마셔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술보다 더 맛있다고 하죠. 감칠맛도 그렇고 향기도 그렇고요. 그것은 이미 조밀해진 시간 속에서 그 맛과 향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도 익는 것이죠. 그 재료에 함께. 근데 그게 아무 데서나 보관되는 게 아니고 그늘진 창고, 깊숙한 창고나 어디 가라앉은 배에서 건져 올린 100년이 넘은 그런 포도주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데서 값 없이 오르죠. 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속에 묻어 놓으면 항온, 항상성, 항상 그 온도 비슷한, 그래서 춥고 덥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익어가는, 그걸 원했고요. 또 하나는 잊어버림입니다. 두고 보는 책상 위나 어디에 이게 있으면 홀짝홀짝 한 잔씩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땅에다 묻어놓으면 파내기 귀찮거든요.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아마 자의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50을 먹으면 50된 기념으로 불혹의 나이로
저한테 잔치를 벌여주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친구와 함께 마시는 걸로. 근데 바삐 변명이지만 살다 보니 그걸 차마 파낼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늙고 머리 벗겨지고 보이지 않게 힘 딸린 것 같고요. 또 삶의 의지가 자꾸 약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쓸데없는 생각들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적절한 운동이 병행된 육체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아서 아주 극심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서 병이 왔어요. 병이 자랑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겪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기적인 차가 있을 뿐, 생, 노, 그다음 병, 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늙어가게 되고요. 늙어지는 선물처럼 원하지 않지만 병이 생기고 그 병이 깊어지면 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육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픈 몸 버리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병 깊지 않을 때는 살아있는 모든 흥미로운 일들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요. 또 즐거운 것들, 재미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 재미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크레인 하나가 어제 했던 일은 엄청났습니다. 술 붓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만 저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저 나름대로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걸려서 꽁꽁 싸매서 마금을 잘 해서 땅속에 묻었는데 5리터짜리인가 아마도 평균 5리터짜리로 50개 정도 묻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언제 누가 그걸 땅에서 꺼내서 마시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벌써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3명, 4명이나 됐네요. 어제 포크레인 기사도 알고, 그 다음에 도와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스님도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오래된 친구도 아는 장소가 됐으니까요. 비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제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누가 판다고 하면. 그래서요. 새로운 걸 묻고, 오래전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2010년부터 2021년 사과주까지 담은 것까지 묻었으니까
10년의 기간 동안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던 술들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고, 그 이전 것들이 이제 꺼내졌으니까 아마 이전 거라면 30년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흙 묻은 채로 차에 실려 있는데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옮기지 못하고 그냥 시간 될 때 잘 걸르겠습니다. 그랬고요. 오늘은 오후의 시간인데 무겁네요. 그전에는 아침부터 너무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래도 어제도 생강을 지하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하면 썩을 수 있다고, 그래서 포크레인 있는 동안에 써먹자 해가지고 아예 술 담은 옆에다가 따로 옛날 땅에 묻듯이 토라를 묻어놓고 봄에 좀 파내기 좀 쉽게 꺼적대기 같은 걸 잘 덮어놨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귀리를, 남아있는 제가 모아놓은 귀리들을 제 앞에, 컨테이너 앞에 고추 심은 그곳에 밭을 한번 갈고요. 저는 트랙터도 있었으니까 갈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돼지 농장에서 온 톱밥 있는 돼지거름, 똥거름을 돼지감자 밭에다가 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토란 깼던 것도 제가 그냥 내년에 진짜 토란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크게. 그래서 거름을 엄청 넣었어요. 내년에는 진짜 토란을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풀만 잘 초기에 관리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막든요. 그 옆에는 좀 땅을, 경사면을 깎아서 비닐하우스를 50평짜리를 지을 공간을 어제 잘 다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시간에 왔는데 할 건 다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날씨를 얘기하면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내일부터는 추워질 것 같아요. 절기상으로는 내일이 소설이라고 써 있네요. 달력을 아까 잠깐 봤더니 소설입니다. 이제 눈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죠. 날도 흐려지고 있고요. 바람도 세차진다고 하니까 글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킬 건가, 이것도 좀 고민해보세요. 무리하지 않도록. 왜냐면 공기가 바뀔 때 원하지 않아도 감기가 걸리게 되고, 또 감기는 또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니, 이 몸을 항온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시고 건강한 날들 지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첫눈이 오거든 그 설레이는 마음이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그리워했던,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용기 없어서 전화를 못할 뿐일 수도 있는 거. 글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전화 오면 짜증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지워진 이름이 되어서. 그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잘 지내세요?